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씨, 하다가 끝내냐. 집신 얘기하다가 끝냈구나. 이처럼 경어의 집신에 관한 일하는 선사가 북녘으로 떠난 삼수갑산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사의 상징물로서, 심지어는 천장한 천성들에서 해월의 태도를 돕는 매개물로서도 경어의 일생 내내 그의 상징적 심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명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경어선사 하면은 집신이요? 집신이랬죠. 집신구, 지팡이 구가 아니야. 지팡이 장, 집신구. 그래서 장구랬죠. 최근에 경어선의 고향이요 수영체였던 천장함의 주관으로 경어 단심 100주년을 맞아 경어 탄생지에 관한 추적을 하려는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였죠. 이것도 지난 논문에서 살짝 다뤘던 것 같아요. 그것의 일환으로 드슬같지 않은 경어에 호학들인 천장함에서 중지를 모은 연구팀이 경어와 만공의 생가를 찾아서는 뜻깊은 행보를 단행하기도 했죠. 그 결과 그곳에서 얻어낸 수학 역시 경어 생가터를 교동한교로 근처로 지명해. 교동한교 아니에요. 또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경어의 생가인 자동리가 새롭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경어의 탄생지 자동리는 교동향교 부근 전주시 잠안동으로 잠정 인재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탈락, 교동한교도 탈락, 또 덕진도 탈락. 이러한 연구들이 경어 연구의 발전으로 경어 연구의 밝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천장한 연구팀의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 앞으로 경어 선사의 생가터를 보관하는 일도 선사의 업적을 선양하고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어 선사 생가터는 물레방앗간으로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살려고 하니까 안 팔아요. 지금은 더 안 팔겠죠. 생가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절 경어의 출가. 경어 선사 그는 누구인가? 경어는 그야말로 아물자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뚝 솟은 봉우리로 근대선의 중흥조다. 경어가 이 땅에 출현하여 그 당시 한국 근대선의 현주소는 그 존재감 만저 희미한 무력함으로 활구, 아까죠? 활구가 아닌 삭구고, 그죠? 경절문을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산문수학이라고 해가지고 뭐야? 간경, 연불, 참선. 아이고. 네, 편승하여 교리에 의지한 사선과 사구들만이 한국 불교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었더라. 그리하여 만약 그때 경어에 출현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희망 없는 암울한 시대에 한국 선불교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한국 선불교 와봐요. 선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었겠죠. 특히 경어의 출가는 한국 선불교의 그동안 단절되다시피 그 명맥만을 유지해오던 선종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지피게 되는 중요한 대야 사건으로 한국 불교 선가의 종문은 활짝 열리는 신호탄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경어선사로부터. 또 가장 결정적인 건 1898년 오성월 주주스님이 경어선사를 범어사 조실로 추대하면서, 그런 결정적이죠. 그 이후에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까지 5년간이 가장 큰 피크를 이루고 있죠. 지금부터는 한국 선불교의 역사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제공하는 경어의 위대한 출가를 알아보겠다. 출가가 시작됐으니까 경어가 있었겠죠. 제1출가는 청계사에서 먼저 출가하죠. 경어의 초명은 동욱으로 1957년 9살 어린 나이에 동욱은 지금의 의왕시 청계사에서 개화를 은사로 삭발수계하고 염의하고, 염의는 뭐죠? 옷을 물들일 염의, 이거 회색으로 갈아입었다, 승복으로 갈아입었다는 얘기고, 불문에 기여했다. 부친 두옥의,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이건 결정적이라 지워야 되겠네. 이게 하나 지워주세요. 뭐 옥자를 이걸 써놨어. 하기야 뭐 바쁘니까. 옥, 구슬옥자예요. 옥. 바빠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앞만 달려갔어요. 두 번 다시 못 쳐다
도친 송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의 운명을 영함하던 경화의 출가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죠. 자발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떠밀려서, 그죠? 정계사는 경화가 입산 출가한 곳은 오늘날 경화의 선사상과 그의 불교 사적 이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시점. 이곳에서 정계사는 오늘날 경화의 출가지로서 대중의 이목을 받고 있는 사찰이 정계사더라. 이처럼 정계사는 경화의 최초 출가지로 이후 경화선의 산맥을 이은 만공포월, 또 누구죠? 만공포월, 월산, 오대사 월산, 경화 만공, 월산, 포월, 또 주석하면서 스승 경화의 정지를 받던 성기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만큼 불교 사적으로도 정계사의 위상과 한국 선불교의 역사에서 볼 때 그 의미는 참혹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슨 참혹? 정계사가. 금호다, 금호. 월산, 금호, 보월, 만공, 경화. 오선사 다르지. 오늘날 청계사는 주변 분광이 수려하고 경화 출가 당시 변두리 사찰이 아닌 서울 도심의 인근의 휴양지로서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도심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사찰로 변모해서 엄청 커요. 하니까요. 그 멋있는 주차장부터 막 길이 뚫려가지고. 정계사는 한국 선종의 중흥주인 경화의 출가 사찰로서 선종의 종분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 사찰로 경화가 입산 출가 수행한 이래 1955년 이어 월산, 월덕, 탄성, 월탄, 총성, 금호 등이 주석하면서 가람을 소화하고 선불교를 진작시킨 유서 깊은 고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뭐래? 정계사에서도 단 한 푼도 안 도와주는데 경화는 이러한 유서 깊은 사찰에서 스승 계어에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정계사. 그러면 안 되죠. 스승 계어의 분하에서 수계 삭발하고 삼위계를 받았다. 정계사에서 시작된 어린 동욱의 행자생활은 가혹하리 많기 힘든 절집안의 혹독한 노동을 통하여 출가 조기에 수행을 쌓아가면서 가혹한 시련을 묵묵히 받아들이게 되었더라. 경화선사 출가 사찰이라고 써먹을 때는 정계사의 삼계된 동욱은 글공부나 불경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매일같이 나무하고 물깃고 불전에 공양하고 스님을 받드는 일만이 힘들게 줬었죠. 그런데 어린 행자 동욱의 생활은 하루가 그 자체로 부목이 뗄감 만드는 거죠. 밥 짓고 하는 일로 하루에게 모자랄 정도의 고된 생활을 했지만 동욱은 조금도 싫은 곳에 계속 섰다고 하나마의 선사 경화상 행정에서는 전하고 있더라. 그러다가 1862년 그죠? 1862년 철종 13년 그의 나이 14세에 되던 어느 봄날 정계사의 몸이 아파서 요양차 온 누구? 박처사 라는 유자에게서 처음으로 문자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경화선사는 이미 그 자동리 우동리에서 살았을 때에 이미 서당을 다니면서 천자문을 다 뗐어요. 박처사는 정계사에 와서 한여름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순간에 이걸 다 띄겠습니까? 동욱은 그 선비에 배달려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할 일이 많은 어린 사미는 불경 공부는 말할 것도 없이 어깨너머로 글 공부도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밤에만 했더라 뭐 그런 얘기겠죠. 하지만 박선비의 도움으로 어린 사미 동욱의 공부는 매일 5, 6장의 글을 등이 외워나갈 정도로 그 진도가 일취월장하였다. 일설에는 이때 경화가 전혀 글을 모르는 밀자못이 까막눈이라고 적고 있으나 전혀 이건 근거 없는 거고 경화선사는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잘 가르쳐서 서당에도 일찍 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전혀 없는 당설로 경화는 어린 시절 뼈대에 있는 양반 가문의 자제로서 비록 가세는 길었지만 정식 서당 교육을 받은 식자다 이런 얘기요. 써있죠. 그 김태읍에. 다만 어린 나이에 가세가 기울어 동진 출가하는 바람에 학문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에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가 드디어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드디어 박처사라는 유생과 함께 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 이때 박처사는 유양차 들린 유생 선비로서 박처사로서도 무료하고 심심풀이로
영특하고 부지런한 동욱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한 번 일러주면 10마디 알아? 한 번만 일러주면 글귀를 외우고 듣는 대로 글을 깨우치는데 날이면 날마다 일증하는 바람에 동감, 사략 등의 글을 가르치다 보니 하루에 대여섯 장씩을 그냥 거뜬히 소화하며 외우기를 이에 선비는 감탄하여 이렇게 중얼거리며 말하였다. 이 아이는 참으로 비상한 재주를 가진 아이로구나. 옛사람이 이른바 천리를 달리는 말이 천리마가 백낙을 만나지 못하면, 백낙이 뭐예요? 이 말을 끄는 마부 중에 최고랍니다. 백낙을 만나지 못하면 피곤하게 소금찜이나 끈다더니 뒷날에 반드시 큰 그릇이 되어 모든 사람을 제도하게 되리라. 이리하여 마침내 어린 삼이 동욱은 제동으로서 주변에 그 칭송이 자자하게 되었다. 본래 출가는 집을 떠나 머리를 깎고 승복만 걸치는 것을 출가라고 하지 않죠. 부지런히 뭘 닦아야 돼.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진리와 깨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야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있지. 가서 나가가지고 머리만 깎고 먹물옷을 입고 딴짓거리만 하고 공부를 안 하면 그게 무슨 출가가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지금도 해당하는 말이죠. 출가, 요즘에는 출가도 너무 줄어들어서 출가자 숫자가 너무 엄청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절 인연이 뭐 그렇게 됐으면 할 수 없겠지만 어찌됐든 출가의 인연이 닿았으면 가서 공부를 해야죠. 원효의 발심 수행장 에서는 출가 수행승가 출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하고 있다. 원효 발심 수행장 가면은 처음에 가면 배우죠. 뭐 치문, 발심 수행장 뭐 이렇게 다 배워요. 거기서 마음 가운데 애착을 떠난 일을 사문이라 하고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하고 수행인이 비단옷을 걸치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쓴 것과 같고 도인이 세속을 그리워하면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간 것 같다. 그러나 경원은 나무하고 물기고 고향을 짓는 그의 고된 수행으로 절생활을 감당할 만하기에 아직 선정과 지혜를 닦는 진리를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진정한 출가자의 길은 아직 멀었죠. 왜? 나무하고 물기고 밥하고 하기가 바빠. 그래서 못했다가 동학사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죠. 정식으로. 이후 박처사는 그의 가을 개어에게 동욱의 비범함을 귀하게 여겨 큰 스승의 공부를 시켜 훌륭한 인재로 만들 것을 당부하고 청계사를 떠난다. 게다가 얼마 후에는 은사인 개어가 속퇴를 하게 되어 경어의 운명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때 스승 개어는 박처사의 당부를 잊지 않고 박처사가 내려가기 전에 이제 개어를 불러가지고 이 동욱이라는 애가 엄청나게 영리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그 재질을 갖췄으니 꼭 공부를 가르쳐라라고 당부를 하고 떠나죠. 그래서 스승 개어가 박처사의 당부를 잊지 않고 동욱의 재능을 아껴가지고 당시 강백으로 이름 들친 동학사의 만화 보선에게 천거를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얘는 또 뭐냐? 또 왜 갑자기 내기 먹냐? 에이. 이들만 2년간 송년 광산을 반대하는 도기종 주요 금융원장 추천한다. 이승한테 송년이 아니었다면 도기종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 저것들도 뭐라고 씨부렁대. 기록되지 못했고 조선 총독부가 불교를 장악하여 일부시에게는 일부의 백성불교를 지향하여 저는 일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전국부 8번의 불교 정화 육수를 헐 저기 헐 미치겠다. 저거 그거네. 뭐 이승만 기념관을 뭐 여기 어디요? 이게 송원 뭐 이게 생운달 해가지고 조계종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진호스님 규탄한답니다. 조계종도 똥86 성녀들이 접수 이승만 기념관 송현 광장 건립 반대하는 진호 충무원장 사퇴하라? 어이구 뭐래요. 미치겠다. 어떻게 하냐.
이때 경어의 저 스승 개어가 어떠한 사연으로 속퇴하게 되었는지, 정계사에서의 5년 동안 동욱은 어떻게 지도했는지, 심지어 개어가 어떠한 승려였는지조차도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어요. 하지만 개어선사는 아랫마을에로 속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그렇게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일자무식도 아니고, 또 경어선사를 그 연불승으로 하여금 벽송사 강당, 그 다음에 또 어디 저기 백담사 강당에 가서 경어선사를 강당에 집어넣어서 공부를 가리키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개어선사는 일자무식도 아니고 그렇게 막대에 먹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만 알려진 거는 그분이 도편수로 알려져 있죠. 그 내용이 우리가 어디서 길 없는 길인가? 체인의 길 없는 길. 저것들이 참 어이가. 체인의 길 없는 길에 이게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어이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후 박처사는 그의 가을의 개혁에 동욱의 비범함을 귀하게 여겨 큰 스승의 공부를 시켜 훌륭한 일제를 만들 것을 당부하고 청계사를 떠나죠. 게다가 얼마 후에는 은사인 개혁가 속퇴하게 되어 이거 그랬네. 약간 동학사반의 선거를 보낸다. 이때 이것도 조금 되어 있죠.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어린 제자 경어를 드리고 경어의 스승 개어가 일자부식의 형편은 땡초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는 훗날 경어가 스승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어린 사미로서 그의 제자인 경어에게 미친 개어의 견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왜요? 이 또 개어선사가 경어선사한테 굉장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개어선사가 경복궁 중건을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다 라고 해서 인편을 보내가지고 경어선사를 좀 한번 만나자 라고 해서 경어선사가 서울로 상경하다가 호열자를 만났다라는 그 기록과, 그냥 경어선사가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됐는데 여름방학이 됐죠. 내가 이제 1879년 동안 8년간 강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내 스승 개어의 덕이다라고 해서 스승을 만나보려고 전주를 내려갔다가 가서 전봉준과 가족들을 만나고 김제 만경뜰로 오다가 거기서 호열자를 만났다는 그 두 가지 기록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어선사를 개어 대사를 만나러 간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그래도 개어 스님에게 뭔가 배운 게 있고 또 내 스승이라는 것 때문에 찾아갔다는 중요한 사실과, 그거를 통해서 경어선사가 다시 대오를 선취하는 그러한 저기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 개어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연히 만난 선비 박처사는 6달에 요양을 마치고 여름에 왔다가 겨울에 가니까 정계사를 떠나기 전 개어에게 장차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경어의 게으름을 알리고 그릇이 크다, 공부 가르쳐라 라고 알리고 그에게 길을 조져서 공부를 계속시켜야 함을 누누이 당부를 하고 청계사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를 이제 이렇게 대오를 성취하게 만든 3인방, 이게 지금 3인방이잖아요. 누구? 개허, 박처사, 그죠? 그리고 이처사. 이렇게 3인방이 경어선사의 대오를 돕죠. 또 거기에 또 이처사 말고 옆쪽으로는 원규삼이하고 황명도일이야기가 또 3인방이 거기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이 찐찌리 짠짜리 전부 다 경어선사를 돕는 조력자들이죠. 전부 다. 끝났어. 이후 개어는 박처사의 부탁대로 경어를 여러 강원에 보내서, 여러 강원 어디? 백담사 강원, 벽송사 강원 공부를 시키게 된다. 그 후 개어의 속퇴와 반하 강백에서의 이게 뭐야? 천거는 동호구 진로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왜? 만화 보선에 대해 천가를 됨으로써 경어선사는 제2의 출가를 하게 되죠. 동학사로. 그래서 동학사에 가서 9년간 강원을 다니고 8년간 강백을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세요. 이것은 논자는 개어는 특별하게 보이는 부분으로 개어는 어린 경어를 선찰해 본거진 멀리 벽송사까지 동반해서 그 의지를 보이며 어린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였던 기록이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에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 의책 인간경어 평일대 평전 경어대사의 원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단하죠. 그러므로 그 유생은 개허당을 보고, 유생이 뭐였어? 박처사지요. 박처사가 개허당 불러다가 이러한 대제를 갖추지 않고, 이런 큰 제목을 가리키지 않고 어찌 반반 해먹고 부려먹느냐 라고 놀리느냐고 무수히 책망을 하며 그를 가르치라고 했다. 그렇게 하자 경어대사의 수계사, 경어선사의 그 은사는 개어대사고 수계사가 있잖아요. 그 뭐지? 만공스님도 경어선사가 만공스님의 수계자예요. 수계사예요. 은사는 태어죠. 태어 밑으로 다 뒀어요. 경어선사가. 만공과 해월과 수월을 다 태어 밑으로 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경어선사는 수계사. 연불 땅을 다니던 이가 있었는데 유생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개허당은 경어대사의 수계사에게 전후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를 그를 가르쳐 주도록 하라고 부탁하였다. 그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강원을 들이밀은 거지. 그래서 대사의 수계사는 대사를 강원도 백담사 강당이며 경상도 벽송사 강당 같은 데를 데리고 다니며 뭐를 익혔어? 치문과 사집을. 치문 경운 사집 있죠? 그리고 아까 그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게 하는 게 이제 가면은 이제 그 치문반이라고 따로 있어요. 가르쳤다. 벽송사 이 부분은 경선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용화상 행장을 쓸 때 당신이 누구를 만났다. 그때 14세 어린 나이에 그 설용화상을 만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 설용화상 행장에서 쓰지요. 놀라움이죠. 벽송사 이 부분은 설용화상 행장에 언급되어 있다. 경호가 설용화상을 칭견하는 장면은 현담의 책에서도 있어요. 설용화상은 틀림없이 본 거고 그래서 경호선사가 설용화상 행장을 써주게 되는 인연을 받게 되죠. 경호가 계를 받고 행자에서 3위로 된 것은 14세 때의 일로서 경호선사의 스승은 여러분이 계셨어요. 제일 첫 번째 은사는 개어대사이고 선을 가르쳐 주신 분은 설용선사이며 다시 동학사 강원에서 공부할 불교학을 배운 강사 스님은 만화대사이십니다. 이것은 어디에 써 있냐면 현담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을 처음에 가서 접하게 된 게 이 설용화상 같아요. 설용화상인데 선사가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그건 최소년 시절에 만나가지고 막 그 설용화상이 굉장히 막 그 광채가 나고 이런 외모가 뛰어나고 그랬는데 차마 그 묻지를 못했다. 그래서 한이 됐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사가 선을 전혀 몰랐을 때죠. 지금까지 경화선사에 관한 소설이나 자료집에서는 은서개어대사가 만화스님을 찾아가 동학사에 가서 삼위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경화선사께서 스스로 설용선사 일대기를 적는 과정에서 설용화상 일대기죠. 어린 시절에 설용선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지리산 벽성암으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용화상이 지리산 벽성암에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 누구지? 김태읍의 인간 경어에도 그 벽송사 강당을 데려갔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 경어선사가 일자 무식꾼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강당 다 마치고 그리고 정식으로 또 그 동학사 강당을 가니까 그냥 다 알아? 노르고 먹어 그냥 숙제는 해도 그냥 안 해. 잠만 자. 그러다가 시키면 너무 잘 알아. 경어선사가 이제 그렇게 강당을 이미 2군데 거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서술한 부분은 일명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물론 그 이후 경어가 설용화상에게 사사한 흔적은 서지학적으로는 따로 없어요. 경어선사가 뭐 설용화상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그게 서지학적으로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최소년 시절에 처음에 그 봤는데 도기가 넘쳐 흐른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감이 어려서 뭘 여쭤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한스럽다. 그래서 지금 설용화상 행장을 그나마 쓴다. 한편 이 설용화상 행장은 훗날 경어의 생년을 연구해야 되는데 많은 혼선을 두는 중심에 있어요. 왜냐하면 설용화상 행장의 경어선사가 그 1900년에 이 설용화상 행장을 부탁받는데 1903년에 받는 그 원래는 1903년에 설용화상 행장을 쓰게 되는데 1900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3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엄청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어선사가 1849년생인데 3년의 차이가 46년생으로
그리고 경호선사가 열반해서 64세로 열반하는데 또 3년을 플러스 시켜서 거기서는 67세로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냥 그게 누구냐면 김지경 박사지요. 김지경 박사가 덕순 선악이라는 그 창간호에서 이 경호선사의 나이를 갖다가 잘못 썼다고 하는 바람에 다 비틀어졌는데, 제가 경호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으로 경호선사 바로 알리기 위해서 천장함에서 이걸 발표해서 바로 잡았죠. 지금은 99.9%가 바로 잡아져 있어요. 1849년생입니다. 이 서령화상 행장에 그때를 내 나이 55세라고 쓰는 바람에, 그때 내 나이 55세는 서령화상 행장을 쓴 1903년이 55세라는 뜻이고, 거기서 내 나이 55세가 서령화상 행장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은 건 1900년이기 때문에 경호선사가 그 삼수갑산을 가시기 전에 해인사 퇴설당해서 내 나이 55세 머리는 성글고 이걸 쓴단 말이죠. 그게 55세니까 1903년이에요. 그래서 1900년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런데 거기다가 서령화상 행장 거에 대해서 김지경 박사가 쓰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죠. 지금 바로 잡아졌으니까 다시 거기에 혼선을 주면 안 된다는 걸 강력하게 말합니다. 만약 이때 청계사에서 우연히 만난 선비로부터 그의 재능을 인정되지 않고 개허당이 퇴속이 환속이 없었으면 동욱은 한낱 이름 모른 승려로서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박처사를 만나고 개허당을 만나고, 근데 개허당이 마침 속퇴를 했어요. 속퇴 안 했으면 또 그 제자로 찌들찌들 있었겠죠. 근데 속퇴를 하는 바람에 어디로 넘어가요? 동학사 만화보선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경호선사가 새로운 인생을 마치게 되고, 그게 큰 계기가 된다 그러죠. 하지만 이것이 경호의 운명을 바꾸는 필연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박처사가 누구인지, 박처사가 안 나타나요. 왜냐면 박처사가 저렇게 경호선사가 유명해졌으면 한 번쯤 나타나가지고 에헴 내가 박처사다 라고 할 수도 있을 법인데 안 나타나요. 누구인지 그 정체에 대한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아, 미치겠네 저 사람네. 왜 저런데. 경호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인물 박처사는 그의 바람대로 이렇게 경호가 대도를 성취하고 세상이 떠들썩한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것은 애석하기만 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경호가 만난 우연이 아닌 필연의 계기가 마련된 경호는 이렇게 또 다른 인연처인 만화 강백을 따라서 동학사로 떠나게 된다. 그래서 동학사에 가면은 다시 출가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제1 출가가 청계사인데 개허 스님이 속퇴하는 바람에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만화 스님이 이제 스승으로 삼는데, 그 경호선사가 깨달음을 이룬 데 쓰죠. 만화는 나의 수업사, 공부를 가르쳐준 스승일 뿐이지 나의 수업사로 인정을 하지 그 법사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법을 이어가는 스승으로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걸 쓰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등등상속이라고 해가지고 1902년에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에 해월에게 전법계를 써주시면서 등등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만화보선을 넣지요.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을 넣으면서 그 법맥을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당신 글씨로 써놔요. 그래가지고 경화선사는 처음에 방아람 스님이 쓴 경화상 행장에서는 청어의 11세손, 환성지안의 7세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후에 1901년에 등등상속을 씀으로써 청어의 13세손, 또 환성지안의 9세손 이렇게 해서 2개씩 늘어나요. 그 2개 안에는 뭐예요? 그 2개 밑으로는 경화선사가 용암해언으로 당신의 법을 읽잖아요. 용암해언, 영월복률, 만화보선 이렇게 2개가 들어가면서 이거 늘어나죠. 그렇게 돼서 경화선사는 만화보선을 나중에 당신의 그 법맥에 집어넣어요, 법사로. 동학사 제2 출가, 경호에게 불연을 처음 맺어준 개허가 퇴속하면서 그는 어린 제자 경호를 위하여 그 당시 조선의 대강박으로 명성을 날리던 계룡산 동학사에 주석하고 있는 만화 강백의 만화보선은 그때 당시로 화엄보살이라고 이름을 막 드날렸죠. 드날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불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동학사의 강원도 우운, 아준, 그 다음에 만화보선 이렇게 3명이 같이 합쳐서 그 동학사를 동학사 강원을 지어내죠. 일설에는 개와 만화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때죠. 왜?
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원래 속가에서 대목장 대목장 도편수 대목장이었답니다. 개어대사가. 그래서 만화보선이 그 화엄보살로서 그 절에 중창하고 불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어대사를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또 역파라고 하는 스님이 있더랬죠. 이것은 원래 속가에서는 제맥당 도편수로 이름을 날린 개어가 여러 가지 불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찰에서 만화가 여러 불사를 중건하는 과정에서 개어와 오랜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만화 보선이 뭐하니까 화엄보살이니까 공사를 불사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서론시. 그리고 그때 당시 1862년에는 만화가 동학사의 중건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화와 개어와의 인연은 지속되었을 것이며, 불가피하게 세속으로 떠난 개어는 당연히 능력 있고 친분 있는 만화에게 어린 제자 경어를 청구했던 것으로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경어가 만화의 제자로 동학사에 입성하게 되는 해는 1862년 가을이요. 가을? 1월인데 가을에서 63년에 입학을 했나? '경어는 만화 강백 밑에서 일대 시교와 그다음에 유교 경전 노장까지 섭렵하고 실력을 공인받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대 시교를 만화 강백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경어는 9년여의 강원 수업을 마치고 1871년 62년에 1학년이요? 62, 63, 64, 65, 66, 67, 68, 69. 그러니까 62년에 동학사 강원을 지어서 63년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하니까 63, 64, 65, 66, 67, 68, 69, 70, 71년에 졸업을 하게 되니까 23대 때 동학사 강원 강사로 추대되어 제방사gin을 멀지도하며 젊은 강백으로 전국에 그 명성이 자자하여 크게 명성을 떨쳤더라. 이러한 배경에는 경어의 외모는 구척장신 훤칠한 키에 준수하게 잘생긴 외모, 우렁찬 음성, 유창한 어조, 그 외에 젊은 기백과 정열, 그리고 깊고 넓은 지식을 겸비하였으니 그의 선지식으로서의 불교적 천재성은 벌써 발휘하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미 경어선사는 모든 걸 동학사에서 갖췄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처럼 경어의 출가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구한말 시대의 막다른 길목에 선 문벌 가문 일가의 세속적 절망과 단념, 절망이죠. 거기서 끊어져 버리니까 경어선사 아버지 송두기가 오랫동으로 죽어요. 그때서 이루어진 숙명적인 필연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소년 동학은 그 나이에 감내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을 스스로 인내할 만큼 성숙하고 굳은 심성을 갖고 있었던 바 비범한 인물이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아이씨. 드디어 경어는 부목과 채공을 버리고 오로지 불교 교리와, 불교 교리는 뭐랬죠? 48교죠. 58교요. 드디어 경어는 부목과 경어는 스승 개어의 한속으로 경어는 불교 교리와 경전 공부를 하게 되었죠. 스승 개어의 한속으로 경어는 제2 출가의 인연을 감행하게 되는데,
경어는 당시 교계의 태도였어. 누가? 동학사의 만화 강백에게, 만화 보선에게 찾아가서 교학을 배우고 내외전을 다 두루 섭렵했죠. 통달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게다가 이곳 동학사는 여느 사찰과는 달리 뭐를 얻었어? 달리 만화가 고종 1년에 동학사를 중건할 때 그 단종 이하의 여러 신하를 모신 그 위패를 모신 그 혼각을 만들었어요. 혼각을 만들었죠. 숙모전이라고 해서 그죠? 함께 중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동학사는 다른 사찰과는 달리 특별하게 뭐와 관계가 있어요? 유교와 관계가 있는 사찰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유교와 관계되어 있는 숙모전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죠. 여기 나오네. 1950년에는 숙모전과 부속 건물 등이 중수 신축되었으며 조선왕조 종묘 사직과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사찰이에요. 사단법인 숙모회가 발족되기도 하는 등 동학사는 경화가 10대 후반을 보내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한 곳이고 그 동학사에 이상과 같은 세속에 인연이 있어서 경허선사는 유교적 장자적 그 기질을 많이 거기에서 배웠고 인간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더라 이런 말이죠. 어디가? 동학사는 특별히 유교와 관계된 그런 곳과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단종 이하의 여러 신하들을 그 영혼을 모신 영혼각이 있었어요. 혼각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혼각에서 제사도 지내고 나중에 숙모전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 동학사는 뜻밖의 만화 보선의 관계로 만화 보선과의 관계 때문에 경허선사는 일찍이 유교적 영향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여기 어디가 또 이런 게 나와. 여기 안 했네. 또한 경허선사의 동학사 시절은 훈련에 훗날 말년에 삼수갑사령의 상체 사상에도 무관하지 않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선승 경허의 여러 시문에서는 유학의 여운이 쉽게 깊게 풍기는 시가 여러 개 남아있죠. 또 말년에는 머리를 기르고 유관의 모습으로 삼수갑산 등지를 떠돌면서 무해행을 행한 그의 행적 또한 행적의 연원이 어디더라? 불교와 유교가 한데 어우러진 동학사. 그런 동학사의 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생애를 동학사와 연결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동학사에서 유교를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좀 시끄러워.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